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규택입니다. 오늘은 체담도 질환과 건강관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게 췌장과 담도 질환에 대해서 각각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간략하게 모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실제로 이 췌장과 담도에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이 췌장 담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실제로 지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는 그 화면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췌장입니다. 이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이게 위장인데요. 위장 아래쪽에 바로 위치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길게 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은 주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아주 소화효소, 단백질, 지방질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아주 소화효소가 풍부한 소화제를 분비하는 공장이고요. 또 하나 인슐린과 같은 당뇨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우리가 그 소화효소는 요 가운데에 보면 주췌관이라고 해서 췌관이 있는데요. 췌관을 통해서 십이장 2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요. 인슐린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으로 된 것이 이게 담도와 담낭인데요. 담도는 간 안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이렇게 담도로 수송을 해가지고 담도가 이렇게 합쳐서 이제 간 밖으로 나오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췌장 안에를 통과해서 십이장 제2부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담즙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바로 흘러나오질 않고 되게 담즙은 만들어졌다가 다시 거꾸로 역류해서 이 쓸개, 우리 간 밑에 이렇게 완두콩 모양으로 있죠. 이 쓸개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에 반응을 해서 담낭에 수축을 하면 그때 담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 담도와 담낭 그리고 이 췌장에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되고 제가 잠시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위로 내려가고 바로 12장으로 가면 12장은 이렇게 C자 거꾸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4개 부분은 안 되고 두 번째 부위에 가면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보입니다. 바로 12장 팽대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통해서 담즙과 췌장액이 흘러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내시경으로도 잘하면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만 보는 우리가 사이드 뷰라고 그래서 측시경이 있는데 주로 저는 측시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측시경을 통해서 여기를 봐서 뭐 혹이 있는지도 보지만 이 구멍이 정상인지도 확인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췌장은 이게 길게 놓여진 장기고요. 이쪽이 머리, 몸통, 꼬리 쪽인데 하여튼 췌장액은 이 췌관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보이는 12장 팽대부를 통해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담낭도 간 안에서 모여진 담즙들이 이렇게 모여서 총담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대개는 거꾸로 요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농축된 담즙이 음식물에 반응해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저는 요게 보이는 요 질환이 있을 때 보는데 어떤 질환이 그럼 생기나 이렇게 보면 물론 아주 세밀하고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질환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질환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에 생기는 질환으로서는 췌장염입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아주 심한 폭통이 있는 질환이죠. 이것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들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췌장에 있는 물혹, 췌장낭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췌장에 생긴 췌장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낭하고 담도에는 어떤 질환이 있냐면 담낭 우리가 쓸개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돌이 있을 수 있고 조그만 혹이 있을 수 있고 담낭벽이 두꺼워진 담낭 성근종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쓰다 드리겠습니다. 담도, 담즙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에 생기는 건 주로 돌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럴 경우는 응급실로 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시 담낭이나 담도 둘 다 암이 생길 수 있는 장기입니다. 자, 각자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복통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의 복부 CT 소견입니다. 이게 파란색 빛금으로 보인 것이 이게 췌장 실질인데요. 췌장은 이렇게 실질이 좀 보이는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아주 액체들이 많이 보인 염증이 보입니다. 급성 췌장염이고요. 아주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급성 췌장염은 췌장의 급성 염증성 질환이고 심한 통증 그리고 이를 동반하는데 이제 급성과 만성을 나눈 기준인데요. 췌장의 기능이나 구조에 영구적인 손상이 없이 회복됩니다. 앞에 좀 그게 심하게 이렇게 부어 있고 또 액체도 많이 고였지만 우리가 금식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게 흡수되고 그러면 정상 췌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급성은 그 급성기만 넘어서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역적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급성 췌장염은 물론 심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특징적인 그 만성과의 차이점이고요. 진단 기준은 일단 급성 췌장염 심하게 되면 무조건 통증이 있습니다. 복부 통증 때문에 응급실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많이들 검사하면서 알고 있는 아밀레이즈 리파제라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와 지방질 분해 효소의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CT나 초음파, MRI에서 췌장이 붓거나 주변에 염증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급성 췌장염을 진단을 하는데요. 문제는 가끔가다 이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일반 혈액검사를 통해서 췌장의 효소 수치인 아밀레이즈나 리파제가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그 수치만 조금 올라가 있고 실제로 CT나 이런 데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복통도 없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췌장염이 아니라 다른 일종의 좀 하는 침샘에서 비슷한 아이소 아밀레이즈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해서 아밀레이즈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급성 췌장염 그럼 뭐 때문에 많이 생기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낭 안에 돌 때문에 그 돌 중에 큰 돌도 있지만 작은 돌이나 찌꺼기들은 담도로 흘러내려오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12장 팽대부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리면 췌장액이 흘러나오다가 췌장액도 흘러 막힙니다. 그러면 췌장이 붓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술입니다. 알코올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먹게 되다 보면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지방질이 많아서 특히 중성 지방이 한 수치가 200, 300 이런 것이 아니라 100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 칼슘이 아주 높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했을 때 벨트나 이런 데 콱 여기 복부에 부딪혔을 때 충격에 의해서 췌장염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다가 복부 수술하다가 외과 선생님도 잠시 췌장이 이렇게 건드리면 그것에 의해서도 췌장염이 올 수 있고 저는 췌장 담도 내시경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담도 쪽 시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췌관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도 췌장염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 모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개 담석과 알코올, 담석 돌하고 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만성 췌장염은 뭔가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복부 엑스레이입니다. 복부 엑스레이를 보는데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췌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 이렇게 석회질 음영이 아주 길게 크게 이렇게 보이거죠. 바로 주체관을 따라서 그 안에 막고 있는 석회 돌들입니다. 이렇게 만성 췌장염은 뚜렷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급성하고 달리 만성 췌장염은 우리 간경변처럼 그 췌장에 실질이 많이 파괴되고 거기에 섬유화 세포들이 침박하게 돼서 췌장 기능이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당 같은 걸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는데 결국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흡수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먹었던 음식물 중에 특히 지방질 같은 것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체중도 감소되고 환자분은 계속 지방변을 보게 되고요. 또 당뇨가 결국은 생겨서 처음에 먹는 경구용
당뇨약으로 조절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췌장염과 달리 만성췌장염은 이런 췌장 실질이 줄어들고 췌간이 늘어나고 돌이 생긴 거는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가역적인 변화다. 돌아올 수 없는 변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췌장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섬유화가 진행을 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췌장염 환자는 오시게 되면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걸 정상으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더 빨리 악화되지 않도록 같이 약을 먹고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같이 노력하자고 하면서 계속 추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췌장의 실질이 많이 파괴돼서 외분비, 소화 효소를 분비되는 그 기능이 10% 이하만 남으면 거의 예외 없이 지방질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누런 기름띠 같은 것들이 변기 위에 물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또 그 자신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만성췌장염의 원인은 아직은 가장 많은 원인이 술입니다. 대개 급성췌장염을 앓던 분들이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지만 술을 못 끊고 계속 먹고 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끊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게 급성에서 이제 만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을 드셔서 췌장염이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리소견인데요. 잠깐 만성췌장염 볼까요? 여기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췌장세포입니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들이 정상적인 췌장의 선방세포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화효소들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랬던 것들이 정말 췌장염이 생기면 이게 앞에서 보였던 이런 뚜렷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세포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선방세포들이 소실되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섬유화, 그러니까 이게 굳게 만드는 경화시키는 그런 섬유세포들로 이게 다 치환이 됩니다. 결국은 췌장은 굳어지고 줄어들고 위축됩니다. 결국 만성췌장염으로 이렇게 변한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흡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에는 유일하게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인해서 췌장염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경구용 스테로이드로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도 우리가 비교적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췌장염 중에 자가면역성 췌장염 환자는 저희가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도로 어느 정도 효존시키고 또 좋게끔 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 외에 유전성이나 대사성으로 그리고 췌장암이 생겨서 췌장에 막힌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췌장염을 치료하는 그 원칙은 일단은 복통이 심하게 아프고 왔기 때문에 췌장을 쉬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겠죠. 먹으면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려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액도 같이 충분히 섭취를 하게끔 해서 수액 주사를 줍니다. 대응급실에서 그 통증은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이제 원인 질환을 찾아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급성일 때 만약에 담석에 의해서 원인이 되면 담낭을 떼주는 수술을 조금 췌장염이 회복된 다음에 하고요. 술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금주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1000 이상 계속돼서 이게 생긴 거라 하면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급성췌장염 환자는 췌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할 때는 열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것들을 분비해 가지고 다른 장기들 손상을 줍니다. 콩팥도 나쁘게 만들 수 있고요. 심장질환, 심부전증, 심장도 안 좋게 만들 수 있고 폐, 호흡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기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다발성 장기 부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급성췌장염 환자에 있어서는 심한 경우에 다발성 장기 부전이 빠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염증은 비교적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급성췌장염이 심한 경우 응급실에서 처치하면서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급성췌장염은 상당히 응급하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췌장이 많이 망가진 그런 상태로 오신 거, 그 흡수 기능, 소화 부재를 분비하는 기능 떨어지고 또 당뇨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될 때는 그거에 대한 보충으로 소화 효소도 주고 인슐린도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고 또 만성췌장염의 또 한 가지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췌장암의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암의 발생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최근 초음파나 CT와 같은 이런 검사를 하다 보면 췌장에 그 췌장을 다 걱정을 해서 보다 보니까 췌장에 물혹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 낭종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검사를 잘 많이 안 했었을 때 과거에 췌장에 이렇게 물혹이 발견이 되면 이게 췌장에 있는 물혹도 좀 커지거나 변화가 있으면 나쁜 암으로 갈 수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무조건 생각을 해서 한 30년 전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을 권했었는데 그 후에 계속 영상 진단이 발달되고 또 이것이 증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을 때도 검사를 하면서 많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다 수술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거는 수술하고 어떤 건 지켜봐도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물혹, 낭종의 크기가 직경이 3cm보다 작은 경우, 또 그 안에 딱딱한 결절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 중심체관, 주체관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리고 있는 그런 결론이고요. 실제로 이제 발견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 낭종이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추적 검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뭘로 이제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추적 검사를 하냐면 초음파로 처음에 잘 발견됐으면 초음파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잘 안 보이거나 좀 애매한 경우에는 CT나 MRI를 하고 좀 더 그 안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좀 2cm 이상 3cm 가까워서 크면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짧게 하지만 크게 1cm나 이렇게 작으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정말 크기가 커지면서 악성의 위험성이 있는 여러 인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췌장 낭종이 있을 때 조금 딴 사람보다 주의를 요한다. 그럴 경우는 이제 낭종의 크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cm보다 좀 크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크기가 좀 크면 더 걱정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없으면 다른 위험 인자가 없으면 수술 안 하고 저희가 계속 추적 검사만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크게 하고 하나는 자라는 속도입니다. 낭종이 보통 저희가 보면 1년에 한 1 내지 2mm 정도씩은 커집니다. 조금씩 커지는데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5mm 이상 갑자기 커지고 3년 안에 1cm 이상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에 이런 결절이나 또 췌간이 늘어나는 악성 위험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저희가 좀 짧게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봅니다. 이렇게 1년씩 보다가도 갑자기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러면 그때는 좀 땡겨서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주의를 해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만 반드시 치료,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커진 췌장 낭종 안에 딱딱한 결절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조영제를 써보면 이게 조영 증강이 되는 결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암의 시초를 의미할 수 있고요. 췌장액이 흘러가는 주체관이 10mm, 1cm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도 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낭종이 커져서 담즙이 내려오는 당관을 누르면 폐쇄성 황달이 오는데 이것도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악성 위험성이 있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대개는 수술을 요합니다. 암의 위험성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낭종 중에 주로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좀 흔치 않게 발견하는 그런 낭종이 있습니다. 석회질을 동반한 고형 가해두상 종양이라고 영어로 SPT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비교적 CT나 MR을 찍으면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면 요거는 잠재적으로 떼내도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임상 양상이 좀 악성스럽다, 그 악성화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악성화 암 코드를 드리면서 이것은 발견되면 바로 수술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낭종 중에 아주 좀 드물지만 일부 있는 경우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73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단면을 보면 크기가 한 6cm 아주 크죠. 이런 낭종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는 아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여러 개 포도송이처럼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다시 횡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봤더니
요게 요 커진 낭종 안에 딱딱한 요게 회색으로 보이는 결절이 요게 딱 보이죠. 이걸 갖다가 뮤랄 노들 병내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mm 이상이 보이면 이것은 꼭 수술을 필요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은 우리는 국내 10대 암 중에 8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나라 암 5년 생존율 통계를 보면 평균 72%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암에 걸렸든지 내가 치료되고 5년 동안 살 확률, 완치될 확률이 한 70%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췌장암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 암 중에 가장 예후가 나빠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1기로 발견했을 때 우리가 생존율이 한 80%인데 그럼 1기에 좀 많이 발견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1기하고 또 2기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한 15%밖에 안 됩니다. 10명이면 1명이나 1명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은 3기에서 한 35% 그리고 4기에서 한 50%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다고 알려진 미국도 2015년 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가 53%가 대부분 다 4기에서 진단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진단이 좀 더 초기에 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만큼 췌장암은 대개 3기, 4기에서 대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처음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후가 나쁘고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진단이 어려우면 증상이 조금 있으면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췌장은 아주 복강내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의사가 밖에서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진료를 할 수도 없고요. 초기에 또 증상도 없습니다.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누구나 병원에 찾아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검사에서 발견되면 되게 3기 아니면 4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진행돼서 발견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췌장암을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하나를 딱 하면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초음파를 해서 좀 보다가 좀 이상이 있으면 또 CT나 MR을 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좀 의심스러우거나 그런 병변이 있어서 확진을 하려고 싶으면 또 내시경 초음파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일로 이렇게 진단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치료가 어려우면 그 진단이 어려우면 치료라도 좀 손쉬우 잘 되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아직 치료 방법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아직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른 암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와 같은 좋은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췌장암에 있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예후가 나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췌장암을 걱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 50세가 이게 넘어가는 일반인 된 경우는 이제 췌장암의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이제 보면서 50세 이상부터는 걱정을 조금씩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분이 저유형군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 담배를 피셨던 분, 그리고 비만도가 아주 심한 분, 그리고 또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았던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높은 것이 고위험군인데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경우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추적 검사를 하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가족력이 있어 가족성 췌장암인 경우 그리고 최근에 특히 50세 이상의 새로 발견된 당뇨병일 경우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췌장 낭종 중에 점액성 낭종일 경우 이런 경우들은 고위험군에 조금 해당이 돼서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요. 아주 더 이거보다 더 높은 초고위험군은 유전성 췌장염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췌장염이 생기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기면서 췌장염이 반복되니까 만성화되고 췌장암의 발생이 높고요. 또 특히 또 이제 술에 의해서 생긴 만성 췌장염도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 플랜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어떻게 하라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도 췌장암은 빠져 있어서 6개의 암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췌장암 환자 통계를 보면 2022년 통계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이상이 95.3%이기 때문에 50대 이하에서는 좀 안심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한 4, 5% 정도는 젊은 분들한테 생깁니다. 실제 제 외래 환자들 중에서 30대하고 40대 췌장암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췌장암 선별 검사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직 국내에는 뚜렷한 그런 방법이 없고 외국에서는 MRI하고 내시경 초음파를 일부 대상을 해서 하는데 MRI나 내시경 초음파는 상당히 시간하고 비용하고 많이 들고 또 특히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경우 숙련도 있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췌장암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 좀 권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주기적으로 50세 이상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일단 하기를 권합니다. 그걸 하면 간, 담낭 이런 장기에 있어서는 아주 초기 병변도 잘 볼 수 있고요. 췌장도 이게 전체를 완전히 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와 몸통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 꼬리도 좀 이제 마른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볼 수 있고 좀 뚱뚱한 분들은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봐서 좀 이상이 있거나 좀 애매한 변화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꼭 CT나 MRI를 찍어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별 검사로서는 초음파를 하면서 필요할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CT, MRI를 해서 그렇게 본인이 관심을 갖고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을 해야 초기에 좀 더 1기, 2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지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검사를 하면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담낭 쪽 질환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담낭에 이런 혹입니다. 이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돌이면 밑에 있지 위에 이렇게 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용종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용종의 크기가 1cm보다 작은 담낭의 혹은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작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좀 크면 6개월에 한 번씩 1cm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게 담낭의 용종이 이렇게 1cm 이상이 되면 이것이 콜레스테롤 성분인지 아니면 염증성 성분인지 아니면 암으로 될 수 있는 선종성 성분인지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담낭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직 검사를 하려면 밖에서 이렇게 바늘 찔러서 이렇게 조직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뚫고 나갔던 그 구멍을 통해서 담즙이 복강 내로 누수가 됩니다. 그럼 담즙은 상당히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심한 복막염으로 며칠간 입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낭을 쉽게 우리가 찔러서 조직 검사하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기준으로 1cm가 넘으면 암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담낭 절제 수술을 합니다. 다음은 돌인데요. 돌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쉽게 발견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 한 3개 있고 요게 그림자가 있죠. 이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밑에 있지 용종처럼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렷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데 진단받고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치료 안 하고 지켜보다가 증상이 있으면 통증이 있으면 오라고 이렇게 대개는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담낭에 돌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한가? 실제 심한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이 통증은 어떤 통증이냐면 한 번 통증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고요. 그 지속 시간이 30분 이상 오래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통증은 뭐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과식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단순히 조금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좀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한 30초 1분 잠깐 좀 뻐근하다가 없어졌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수술의 적응증으로서는 미약합니다. 그리고 담낭에 돌이 있으면서 이것으로 합병증으로 급성 담낭염이나 췌장염, 당관염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일부는 담낭에 돌이 1, 2cm 이렇게 작을 땐 괜찮은데 크게 커져서 3cm 이상이 되면 상당히 담낭 자체에 주는 압력이 커집니다. 이러면 담낭벽도 많이 두꺼워지고요. 그럼 만성염증이 오래되면서 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3cm가 넘는 돌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수술을 권합니다. 다음 요새 또 담낭 성근종증이라는 말씀을 많이 진단명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담낭 쓸개 안에 요게 상피 겉에 있는 요 막을 싸고 있는 상피 세포가 아주 과다하게 많이 증식된 경우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고유 근층이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는 이게 여기 지금 모자를 쓴 것처럼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진 척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일 흔한 형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게 다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담낭벽이 그냥 균일하게 잘 두꺼워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불규칙하거나 너무 심하게 두꺼워져서 암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그때는 이것도 조직 검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담도에 돌이 있는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MRI를 이용한 담도 조형술인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돌들이 한 5-6개가 총 담도에 있습니다. 이런 담도에 돌이 있게 되면 담즙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주변에 세균이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열도 나게 되는 이런 당관염, 또 이게 담즙이 배출을 못 되기 때문에 황달이 있고 심한 복통으로 되게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돌을 빼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치료를 하냐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요새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앞서 설명드렸던 12장 2부에 이런 담즙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전기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찢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넓어지니까 뭐 돌이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기구, 바스켓이나 발룬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돌을 이렇게 빼내면 대부분 담도에 있는 돌들은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간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돌들은 한쪽에만 있으면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잘라내는 외과적인 절제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 돌이 이렇게 담도에 오래 있으면서 계속 그 화농성 담도염을 일으키고 그것이 계속 만성염증이 반복이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면 담도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복적인 담도염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분은 양쪽에 다 돌이 있어서 간을 다 뚫어내면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에 밖에다가 우리가 PTBD라는 관을 꼽아놓고 거기를 넓힌 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간단한 이렇게 내시경에 들어가서 돌을 보고서 부시기도 하고 밖으로 빼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해서 담도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이런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로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 담낭과 담도에 생기는 암입니다. 아까 췌장암은 우리나라 10대 암 중에 8위라고 그랬고요. 이 담낭 담도암이 바로 밑에 9위입니다. 이것도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암 중에 차지하는 사망률이 6위이기 때문에 결국 췌장암에 이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보다 이 조기 담낭암에 해당하는 상피내암 있는 0기, 1기의 이런 담낭암은 5년 생존율이 한 92% 아주 좋기 때문에 실제로 담낭암은 우리가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완치를 아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을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담낭암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실제로 나중에 조직병리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암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돌이 있고 담낭벽이 좀 두꺼워져서 수술을 했더니 나중에 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대개 일기나 이렇게 초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담낭만 떼내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완치게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낭암은 좀 더 췌장암보다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증상이나 혈액 검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초음파 또는 CT를 통하면 아주 담낭에 작은 미세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게 추적 검사를 하면서 좀 더 뚜렷해지거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요. 추적 검사는 담낭은 이 초음파로 하면 아주 실시간으로 잘 보이게 되는 장기입니다. 금식만 잘하고 가서 이게 보시면 담낭은 잘 보이기 때문에 추적 검사로는 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아주 유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추적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암의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그때 수술을 해서 떼내시면 되고 수술은 로봇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 수술을 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30분 안에 수술이 가능하고 입원 일자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병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 없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담낭은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담낭 절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남성인데 이게 이렇게 작은 돌이 있고 여기 담낭벽이 두꺼워져 가지고 통증 때문에 응급실로 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염증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담낭암을 의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강경으로 담낭을 떼내서 봤더니 나중에 조직검사 결과에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국소적 상피내암이 있어서 연기 담낭암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운 좋게 아주 초기에 이게 이런 담낭암을 치료했던 경우,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던 초기에는 수술하는 것이 최선인데 진행이 조금 되어 있으면 이제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췌장암과 같이 이렇게 항암이나 이렇게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는데 최근에 있어서 이게 진행된 담낭 담도암은 우리가 처음 치료 때부터 되게 우리가 독성 있는 항암제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과 같이 겸비해서 요새는 면역 치료, 면역 항암제를 같이 많이 씁니다. 지금 담낭 담도암에는 아주 많은 면역 항암제들이 1차부터 쓸 수 있게끔 나와서 우리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심병이나 아니면 우리 저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쓸 수 있다고. 그렇지만 아직 보험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써서 아마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쓰고는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 초부터는 이것도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정 급여로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쓸 수 있게끔 이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췌장암과 달리 여기서는 그 진행된 담도암은 이런 면역 치료제를 광범위하게 지금 최근에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이 좀 다른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건강관리, 식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과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포가 저항성을 갖게 되면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결국은 후에 결국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 발생의 한 기전이 됩니다. 그 당뇨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먹는 게 제일 관련이 많거든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자제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저녁 식사를 좀 하고 나서 밤에 그 주무시기 전까지 그런 야식들을 먹는 것은 특별히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해서 나 운동해야지 생각하고 가서 뭐 이렇게 정해서 하면 대부분 처음에 좀 하다가 되게 그만둡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운동이 본인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제 연구실 사진인데 저도 제 연구실에 이렇게 여기 있던 소파하고 테이블을 치워버리고 벤치하고 아령을 갖다 놔서 오며 가며 시간이 되면 좀 앉아서 들어올리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되게 이제 운동하라 그러면 이제 산책하고 뭐 등산하고 이런 유산소 운동만 하는데 50세 이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이 면역력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PT나 필라테스 이런 수영 이런 것들도 강사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을 좋아서 운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동과 식생활 중요하다. 뭐 아마 여기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많이들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요 우리나라 그 좋은 통계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혈당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혈당이 90 이하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00인 경우, 110인 경우, 120 이상 경우, 이제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렇게 쭉 봤더니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쪽은 췌장암이 얼마나 생기냐입니다. 혈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주 순차적으로 췌장암의 발생률은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많이 생기고 낮으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혈당을 낮추면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혈당이 높은 것이 처음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초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약을 먹어서라도 혈당을 낮추는 것이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강조하는 것은 50세 이상에서 처음 진단된 당뇨병은 아까 암의 위험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당뇨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 문제에 대해서 CT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췌장암에 있는 환자분들도 치료의 효과, 항암의 효과를 좋게 하려면 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항암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아마 지금도 과거 제가 20년 전에 비해서 최근 이제 환자들을 보면 담배 피냐고 물어보면 담배 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분 이제 금연하는 거 아주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술도 뭐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과하게 드시는 건 분명히 피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철저히 알고 계시고요. 다음 음식물인데 제가 우리 저기 연구실 옆에 있는 탕비실에 있는 비스켓을 하나 요 사진을 찍었는데 요 쿠키입니다. 여기 하나가 요 40g인데요. 얼마의 칼로리가 있냐면 210kcal입니다.
210kcal면 어떻게 가늠하기 어렵냐? 우리가 밥 한 고기에 가득 잘 담으면 한 200g 되거든요. 그게 33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요거 2개 먹으면요, 밥 한 공기 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쿠키 2개, 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이런 음료를 먹고 그러면 실제로 그것만 해서 자기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지만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과하게, 특히 당이 높은 것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일상화되면 결국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췌장에 부담이 가는 그런 식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췌장은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을 분비하고 소화제를 분비하는데 과하게 일하게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끔 소화제를 많이 분비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맵고 짠 자극성 음식,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이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췌장암을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췌장담도 질환을 예방하고 하는 그런 식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연과 절주는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몸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면 역시 식생활 습관,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고요.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식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요. 가공육, 소세지, 햄,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또 이게 그 냉동식품 이런 육류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아주 과한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 음료라든지 액상 설탕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 믹스 커피도 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튀긴 음식들은 역시 안 좋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주중의식 식단이 좋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채소, 그리고 뭐 현미나 보리와 같은 이런 통곡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시금치, 그다음에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 그다음에 잣, 호두와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와 같은 이런 식물성 식용유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식단을 하면서 잘 생활하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지고 조기에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여김없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한 12일 뒤면 성탄절도 다가오고요. 하여튼 이 비욘드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건강하고 또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됐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이고요. 긴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 질문하고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질문부터 보죠. 시운 7번, 시운님 질문인가요? 담석이 있어서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재발도 되나요? 담낭에 돌이 있어서 담낭을 떼냈으면 그 없어진 담낭에서 돌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낭에 돌이 많았던 분들은 일부 작은 돌들은 담도에 흘러내려와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발견이 안 되다가 담낭을 제거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담도에 있는 돌이 커져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담도에 있는 돌을 아까 봤던 것처럼 요 끝을 절개해서 돌을 제거하는 내시경을 이용한 담도 제거술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담낭 자체는 다 떼었으면 그 자체에선 돌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김준님 질문인가요? 고등학생이라고 그러고요. 배에서 하루 종일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르륵 소리가 아닌 귀이명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진짜 힘듭니다. 주위 소리가 커지면 배 소리도 같이 커지는 이상형상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극심한 변비가 계속이 됐습니다. 결국 장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아마 고등학생이 보니까 좀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에 운동 기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장에 또 사실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많은 엄청난 양의 우리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좀 도움이 되는 미생물의 양이 좀 늘어나면 이런 장내 가스 제거나 소화 운동 기능들도 호전될 수 있어서 본인이 식생활 습관을 잘 조절을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미생물이 들어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나 그런 식품들을 섭취를 하고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장의 운동들을 이게 조절하는 걸 하면서 하고 결국은 또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네. 다음 행복한 인생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복부 초음파로 췌장에 2cm 정도 혹이 있다고 해서
대학병원 가서 복부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는 췌장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초음파로 본 게 맞다면서 말씀하시는데 환자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네요. 저 초음파하고 CT하고 가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초음파는 보셨다면 알겠지만 우리가 젤리를 받아서 겉에서 초음파 그 음향 빔을 발생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흑백으로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안에 들여다보면 지방질, 가스, 그다음에 액체, 그다음에 장기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혈관이라는 간섭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보다가 이렇게 병변은 뭔가 있게 분명히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 보이긴 하는데 딱히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단층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초음파보다는 CT가 훨씬 정확하다고 보고요. CT로 해서 단층 촬영을 해서 이렇게 중단면이나 횡단면 둘 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초음파에서 좀 보였던 병변이 CT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T 쪽에 있던 그걸 설명을 들으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초음파를 보면 처음에 보였던 그 병변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안수현님 질문 볼까요? 네, 췌장 MRI 촬영 중 네, 꼭 옮겨주십시오. 췌장 촬영 중 아마 조영제 투여전 미부 췌장 꼬리 이행 부위에 5mm 아주 작은 병변에 이런 것들이 병변이 있는 것 같은데 조영제 투여 후에는 병변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소적 염증인 것 같다고 하고요. 고형 종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 이게 조용 증강이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방질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염증성 병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낭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그걸 너무 구분하려고 아주 애쓰지 말고 실제로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정말 이게 떼어서 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추적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작으면 한 6개월 정도 보고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고 하면 1년 뒤에 보고 그래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기가 그렇게 너무 작은 병변이고 딱딱한 그런 위험한 병변도 아닌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신희님 질문 볼까요? 소화가 안 돼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을 때 뭐 그 원인은 위뿐만 아니라 복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또 그리고 본인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영향들 복합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위에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위는 그 내시경에 들어가서 보면 위에 뭐 염증이 있는지 헐어 있는지 궤양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 위가 적절하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잘 쪼개가지고 잘게 부숴서 소장으로 잘 내려보내는 이런 운동 기능이 정상이지 이거를 내시경으로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기능 이상이라든지 다른 장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고요.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도 같이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걸 권하고 특히 큰 3차 병원에 갔을 때는 위장관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교수님 진료를 받으면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오늘도 빈틈투성이님 질문이신데요. 예. 지난주 아빠가 황달 증상으로 피부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 급행급실로 갔습니다. 원위부 담도암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담즙이 내려오는 거의 끝에 있는 종양인 것 같습니다. 담도 스텐트 후 황달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간 수치도 좋아지는데 발열과 복통 증세가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아마 스텐트 넣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쪽을 건드리기 때문에 염증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아직 높은데 괜찮은 건가요? 수술 전까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염증 수치는 되게 이제 스텐트가 잘 들어가고 배액이 되고 황달 떨어지면서 되게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되게 다 좋아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술 전까지 건강관리는 괜히 또 이 몸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짚는 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보양식들을 많이 드시 그러실 필요는 없고 평소 드시던 음식 위주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시면서 하고 하여튼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다가 수술이 지금 가능한 상태라고 그러면 그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괜히 더 좋게끔 하려고 과한 음식들 또 아니면 이런 건강식품이나 보양식들은 좀 피하는 것이 권하고 싶고 특히 날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윤곤들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췌장에 지방 덩어리가 생겼는데 췌장 기능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대개 이게 복부 이제 CT를 찍어보면 대개 이제 췌장에 지방진 침착되는 분들은 내장 비만이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아니라 장기 사이에 있는 그 지방질들이 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침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능과 상관없고 좀 더 식생활 주의해서 과식 피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복부 둘레를 줄이면 이런 그 지방 덩어리 자체도 더 커지지 않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예, 준님 질문 볼까요? 60대 후반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 검사 이상 없고 복부 CT도 이상 없는데 오른쪽 갈비뼈 아랫부분에 바늘로 콕콕 찌는 통증이 있는데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요? CT에서 이상이 없으면 내부 장기에는 이상이 없을 거고요. 아마 이쪽에 밑에 있는 여기 연골이나 근육층, 신경에 조금 자세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부 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쇠뜨기님 질문 볼까요? 오늘도 담도 췌장외과 피검사, 초음파 검사 결과 췌장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수시로 피검사를 해봐야 되는지요? 아마 그 췌장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밀라제나 리파제 같은 염증 수치가 좀 높게 나왔을 텐데 정상보다 정말 3배 이상 높은 건지 그리고 복통이나 CT나 이런 데서 췌장에 염증이 있는지 봐서 정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췌장 전문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투약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제가 뭐 약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캐모마일님 질문을 볼까요? 간 담낭 췌장 검진으로 초음파는 얼마 간격으로 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50대 이상인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의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자주 하십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상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이제 더 보겠습니다. 김인태 투성이님이 질문했는데 10월에 CT 찍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황달로 12월 초에 CT 촬영을 하니 담도 내 종양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암이 빠르게 진행하기도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도는 이렇게 통로고요. 이게 작은 게 있으면 담즙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도도 안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것이 이게 조금 커져가지고 담도불이 보통 6mm 이하인데 거기를 막게 되면 결국 담즙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담도가 늘어나고 그 혹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게 바로 불과 한두 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한두 달 사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진행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한 분 저 질문이 들어와서 봐도 아직 잠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영님 질문인가요? 프로테인이 6.5, 알부민 3.2, AST-ALT가 70세 79 좀 올라가 있고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도 좀 올라가 있고 감마지피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소화기내과 가서 한번 초음파하고 다시 혈액 검사 해봐야 되고요. 정말 술을 드시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간이 좀 심한지 아니면 바이러스성 어떤 이런 감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진도 좀 하고 환자분 병력도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초음파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조금 치료를 요하는 상태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과에 들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긴 시간 또 이렇게 강의도 들어주시고 또 질문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